자, 7장의 마지막 절, 7장 9절 좌표 벡터, 코디네이트 벡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차원 벡터 공간에서 기저의 개념은 좌표계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RNA에서 표준 기저에 관한 좌표 벡터만 다뤄왔죠. 근데 이 절에서는 표준 기저가 아닌 다른 기저에 대한 다른 기저를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의 좌표 벡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가 하나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표준 기저로만 그동안 봐왔지. 근데 기저를 바꿔주면 이 모양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 새로운 기저하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그리고 이어서 이 두 표현 사이를 벡터는 똑같은데 표현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표현, 이 두 개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행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3N에 있는 점 A1, A2, A3에 대해서 벡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벡터를 R3 안에 있는 표준 기저 E1, E2, E3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AI들의 1차 결합으로. 자, 그러면 점 P는 그러면 이 벡터 요 A1, A2, A3는 표준 기저 E1, E2, E3에 대한 좌표로 이제 A1, A2, A3를 갖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파가 RN의 기저이면 RN 안에 속하는 모든 벡터 X는 이 기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표현됩니다. 즉, X는 요 X 기저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죠. 자, 정의. 이식 1에 있는 이 스칼라들을 순서 기저 알파에 대한 오더드 베이시스 알파에 관한 벡터 X의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R3의 이 코디네이트 벡터, R3의 벡터, RN의 벡터, C1, C2, CN 이것을 순서 기저 오더드 베이시스 알파에 관한 X의 코디네이트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그냥 X라고 썼죠. 그것은 이 알파가 바로 스탠다드 기저 엡실런이었기 때문에 엡실런을 무시하고 안 써서 그냥 X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기저를 그 표준 기저가 아닌 다른 기저 알파로 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지 두 개의 표현이 달라지니까 요 CI들이 기저가 달라지면 요 CI들이 달라지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자, 앞으로 순서 기저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고 스탠다드 기저는 입실런, 입실런 프라임, 뭐 입실런 더블 프라임, 또는 입실런 원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집합 알파를 RN의 기저라고 할 때 좌표 벡터의 정의로부터 RN 안에 있는 하나의 벡터 X에 RN의 하나의 벡터 X 알파가 대응되고 역으로 RN의 하나의 벡터가 주어지면 알파 기저에 대한 그럼 이것을 좌표 벡터로 갖는 RN 안의 벡터 X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즉 X가 있으면 그거를 좌표 벡터로 표현하는 유일한 좌표 벡터 표현이 존재하고 또 그 알파 기저에 대해서 이런 좌표 벡터 표현이 존재한다고 하면 기저 알파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벡터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 좌표 벡터 표현된 것을 그 계수로 해서 그 기저 알파에 있는 것들과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벡터가 존재하니까. 자, 예제 1번. R3의 벡터 X는 R3의 표준 기저 알파에 대해서 그 E1, E2, E3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므로 X 알파는 E-3, 여기 E-3, 5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RN의 표준 기저에 관한 X의 좌표 벡터, X 알파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자, 언제나 이렇게 좌표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 X1을 이렇게, X2는 이렇게 X3라고 한다면 이것은 R3 안에 있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이니까 이게 기저가 됩니다. 이 알파를 알파를 요 1차 독립인 벡터들 X1, X2, X3에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한다면 요 기저에 대한 1, 2, 3이라는 벡터의 좌표 벡터 X 알파를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요? 요 1, 2, 3이라는 벡터를 요 Xi들의 1차 결합으로 풀었으면 되죠. 그 연립방 정식을 풀면 C1, C2, C3를 구할 수가 있죠. 요 C1, C2, C3를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컴포넌트로 풀어 쓴 게 바로 뭡니까?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가 되는 거죠.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는 1, 2, 3으로 쓸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을 알파 기저로 쓰면 마이너스 3, 4, 1로 써야만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예제 2에서 본 것 같이 일반적으로 세 기저를 주고 벡터를 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로 표현하는 것은 연립방 정식을 푸는 단순한 문제예요. 자, 정리 7.9.1. 집합 알파가
벤타 공간 Rn의 기저일 때 Rn의 벡터 XY와 스칼라 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X하고 Y를 더해서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구해서 코디네이트 벡터를 표현한 것이나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 더하기 Y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을 더한 거나 같다는 거. 상수배도 성립한다는 거. 증명은 간단하니까 그냥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집합 알파가 Rn의 기저일 때, Rn 안에 있는 VI와 또 실수 CI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한다. 저 위의 정리를 쭉 풀었으면, 그 두 개씩을 나눠서 쭉 풀었으면 바로 1차 결합의 그 좌표 벡터, 기저에 의한 좌표 벡터 표현은 각각의 그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을 1차 결합한 것과 똑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알파와 베타를 n차원 벡터 공간 Rn의 서로 다른 기저, 순서 기저라고 할 때 이때 알파와 베타에 관한 X의 두 좌표 벡터, 이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이 있겠죠. X의 알파에 대한 알파 기저에 대한 표현, X의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이 있죠. 이 두 사이에 이 표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 이게 바로 이겁니다. X가 이 YI들로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면, 그러면 또 X에 관한 베타의 기저에 대한 표현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알파에 대한 표현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 사이, 요 관계를 가만히 봅시다. X는 YI 기저들, 즉 베타죠. 베타 기저들을 1차 결합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X 베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CI들로. 근데 요 각각의 요 X의 알파 표현은 X는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이걸 알파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다 풀어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요 YI들, 그러면 알파에 관한 YJ들의 좌표 벡터를 그러면 이렇게 쓴다면 P1J, P2J, PNJ라고 쓴다면 요것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요 PI들, 요것들의 1차 결합, 요것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P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그럼 바로 요게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요거는 P 곱하기 X 베타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이나 X의 그 베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은 앞에 행렬 하나를 곱해서 이렇게 관계가 언제나 맺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P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여기서 설명됐죠. P는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YI들에 대한 알파 표현으로 컬럼들을 채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요 벡터들 사이엔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데 요 그러니까 P, 행렬 P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바로 우리가 요 좌표 벡터 표현 사이의 관계식을 맺어줄 수 있는데 요때 요거 Y1의 첫 번째 컬럼이 Y1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이고 요 마지막 컬럼이 YN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으로 이루어진 요 행렬 P를 바로 순서 기저 베타에서 알파로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해요. 전이 행렬,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아이덴티티 행렬을 베타에서 알파로 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X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 곱하기 X 알파 베타인데 X 알파는 요것은 이런 아이덴티티 행렬의 베타에서 알파까지 하는 곱하기 요 코디네이트 벡터 X의 베타에 의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요 기저 변환이란 결국은 뭐냐면 요 베타가 일치하고 요 알파가 남아서 요 IX의 알파만 남아서 X가 되는 요런 관계식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죠? 요걸 I하고 X를 이렇게 같이 합쳐주면 베타가 없어지면서 알파만 남아서 IX는 X가 돼서 딱 요게 아주 완벽하게 이퀘이션이 일치가 맞춰지는 거예요. 기저 변환이란 뭐냐? 이런 기저에서는 이 1점이 이런 기저에서는 이런 11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10, 11이라는 기저에서는. 그쵸? 똑같은 벡터인데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런 기저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집합, 연습 문제가 이렇습니다. 알파가 R의 표준 기저이고 Y1, Y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두 기저 알파, 베타에 관해서 기저 베타에서 기저 알파의 전이 행렬 P를 구해라. P 어떻게 구해요? 요것을 컬럼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Y1을 알파 기저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좌표 벡터 표현은 1, 2가 되는 것이죠.
y2를 e1과 e2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과 1이 되죠. 그게 두 번째 컬럼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으로 P를 만들죠. 그러면 바로 그 P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from alpha to beta. 요게 바로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2번. X 베타를 2, 3일 때, 이제, 요 알파로 바꿔주면 바로 이 P 행렬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요 P 행렬을 바로 곱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1, 7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P만 구하면 바로바로 그냥 표현이 바꿔지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X가 3, 9란 벡터일 때 그러니까 식2 요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보여봅시다. 그거는 X를 표현하면 이렇게 3으로 표현될 수 있고 3. 그것을 이렇게 구한 게 3, 9고 그래서 각각 요 X알파 구한 것하고 X베타를 구한 거에다 P를 곱해주면 그러면 결국은 다 4, 1에다가 P 곱해주면 요 3, 9가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4, 1에다가 요 행렬을 곱해주면 바로 3,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 자, 그런 식으로 이제 P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P 구하는 게 전위 행렬, 트랜지션 매트릭스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요 예제4는 그 전위 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X,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주어지면 X하고 알파로부터 P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P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요 컬럼 벡터들을 구하는 것인데 요 컬럼 벡터 구하는 것은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세 개 요 연립방정식들을 풀기 위하면 요런 세 개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문제고 요 세 개 연립방정식에서 요 행렬이 똑같잖아요. 요 행렬이 똑같으니까 요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요 행렬 A는 똑같으니까 요 A를 여기다 놓고 요 y1, y2, y3 요 벡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서는 가우스-호거법을 풀면 연립방정식 세 개가 동시에 풀리죠? 그렇죠? 연립방정식 세 개가 동시에 풀리죠? 그 연립방정식 세 개가 동시에 풀리니까 그 풀린 값 요것이 바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 되는 셈이죠. 그걸로 그냥 P를 만들면 되니까 P는 결국은 연립방정식 하나를 풀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 P는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P 인버스는 뭐냐? P 인버스는 아이덴티티, 기저가 바뀌는 거잖아요. 베타에서 알파가 아니라 알파 표현이 베타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파 표현에서 베타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역행렬만 하나만 곱해주면 P 인버스만 곱해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제 4번은 예제 5번은 바로 예제 4에 있는 그 두 귀저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는 알파, 또, P를 구하는 것과 P 인버스인 Q를 구해서, 각각을 구해서 그 둘이 같은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7장 9절 연습 문제를, 7장 9절을 마치고, 7장 9절 연습 문제는 바로 이, 동영상에서, 지난 학기에 학생이 7장 9절 연습 문제를 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이어서 자, 오늘 이상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프로젝트 발표는